됐나요, 이 정도가? 목소리? 좀 그래요? 더 다가가야 돼요? 노동자의 힘으로 여는 법세상.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이 함께합니다. 전화 02-3273-8100으로 문의하세요. 예, 산재 탈출의 법률사무소 새날 건동희 농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다섯 번째도 제 마음대로 선택한 그 산재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산재 판결은 제가 직접 담당한 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정명환 노무사님과 이학준 변호사님이 만든 판결입니다. 내용은 언론에 작년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잠을 못 자지만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주야간 교대제 때문에 발생하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딱 들어오면은 잠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도 먹기도 하고 뭐 밥도 먹기도 하고 했는데 햇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본래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발생하는 질병이죠. 이거 질병. 그래서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수면 장애는 어디에서 치료를 하냐면은 신경정신과에서도 치료를 하고 이비인후과에도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상병에 대한 진단은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서 진단하는 상병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주야간 교대제를 하니까 잠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침에 맨날 퇴근해서 오면은 잠 못 자겠다. 또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면은 더욱더 그 강박 증세 때문에 잠이 또 안 자요. 또 계속 괴로워하다가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야, 난 너무 잠이 안 온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야, 이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안 좋은 건데 이게 산재 아니냐? 이렇게 아픈 게.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웃었죠. 처음에는. 야, 그게 산재면 다 되겠다고. 우리 여기 사업장에 수천 명이 있는데 반 이상은 잠 못 자지 않냐? 야간 교대 끝나면은 그냥 참고 그냥 지내라 라고 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영민한 분이시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스스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면 장애가 질병일 수 있겠다는, 그리고 산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례는 없었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 사무실 정면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산재로 한번 해달라라고 했는데 공단에 딱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불승인. 왜 불승인 되냐면은 이 수면장애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없어요.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고 산재 인정에 대한 시행령 별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승인 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을 맡게 돼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22일 날 이제 1심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산재다. 네가 잠 못 자가지고 아픈 것은 그 아픈 병명을 수면장애, 정확히 이분은 수면각성장애라고 하는데 수면각성장애는 산재가 맞다. 그러니까 질병이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날 저희 사무실에서 보도 잘 뿌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부로 모든 언론에 TV 3사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에 다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노동자가 굉장히 많고 수십만 명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산재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산업적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였다는 것과 판결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그 특히 이제 의학적 소견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의학적 소견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 보면은 진료기록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상 거치는 절차가 있어요. 제3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는 수면과 각성이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 장애를 말한다. 교대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체적 리듬 주기가 파괴되고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 각성 주기는 야간 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 근무를 하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원고의 수면 각성 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오니까 법원에서 이제 이분의 수면 각성 장애는 산재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재를 그 7, 8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또 하나 그 이례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산재로 인정되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 두 곳을 선정을 해서 이게 산재가 아니다라고 싸워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 법무법인 하우랑 뭐 지평지성 이런 데 맡기고 더욱더 그 놀라운 것은 좀 괘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외부 법무법인에 맡겼어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겠죠, 지네들이. 그래서 이 사건의 그 2심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나는데 여러분은 지금 건동이의 산재 탈출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무방비 탈출 진행자 현재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 김인욱은 2013년 2월 8일 자동차 조립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 각성 장애와 전신 불안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10년 12월 22일 수면 각성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1심 판결에서 더 나아가 수면 각성 장애뿐 아니라 전신 불안 장애 상병의 원인 또한 주야간 교대 근무라고 확인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건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여파가 생길 거야, 아마. 이것이 계속 이기면은 이긴 대로 여파가 생길 거고, 지면 지는 대로 여파가 생기겠지만은, 어쨌든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민주노총 사업장이 금속노조 중에서 이제 현대차 지부 같은 곳에서는 집단으로 지금 수면장애 환자들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인정 기준에 있어가지고 이런 수면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산재법에 있어가지고 명확히 규정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노사정에 있어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수면장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래서 이 사건의 판결을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당연하다는 거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표준질병 분류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수면장애라는 큰 코드가 있어요. D47이라고 하는 코드. 그 중에서 이분이 이제 진단받은 것은 D472라는 수면각성장애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정신의학에서 정신병을 분류하는 것은 DSM-4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주기 리듬 장애라고 하는데 이 신경정신의학 교과서에 보면은 일주기 리듬 장애 환자의 25%는 주야간 교대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책에 써 있어요, 책에. 이것은 의학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경정신의학 교과서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이 이때까지 노동자들이 당연하게 무시해 왔다는 거죠. 노동자나 노동조합이나 다 무시해 왔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이분이 이 한 개인의 각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교대제를 하는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는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엄연한 산재로 인해서 보상받아야 대한 질병인데 그 권리를 이제 놓쳐왔다는 거죠.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면 장애를 당연히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확립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가 적절히 치료받아야 되는 그 과제가 남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그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야간 노동 자체는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 2급 발암 물질이에요. IARC라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하는. 그러면 이런 야간 노동이 수면 장애만 일으키냐?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한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고 이런 그 정신질환, 그리고 뭐 위장장애라든지 노동자의 그 삶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야간 노동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통한 야간 노동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야간 노동을 없애는 게 맞는 거고, 이 야간 노동을 없애지 못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받는 노동자의 고통, 즉 이 사건 같은 수면 장애는 반드시 산재로 인해서 보상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으로 그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 이 수면 장애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동자처럼 내 병이 이 노동자의 질병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권리가 찾아진다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